이제 차를 보시면은 원래 홍차는 완전 발효시키기 때문에 차잎 색깔이 새카매요. 새카만데 이 금준이라는 이 차는 아주 여린 잎, 백호가 많이 있는 여린 잎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여린 잎이 약간 금황색을 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홍차는 영어로 브렉티라고.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164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400년 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중국 복건성 무이산에 가가지고 홍차를 수입해다가 처음으로 영국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 보고 차를 보니까 새카맣거든. 그러니까 오 브렉티 해가지고 생긴 것이 지금까지 홍차는 브렉티예요. 원래 붉을홍 해서 홍차기 때문에 레드티라야 맞아. 영어로. 근데 브렉이 영어로 거물 흑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물 흑차류. 흑차류를 브렉티라고 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미 1640년에 홍차를 갖다가 브렉티라고 해놔가지고 호남성의 흑차를 브렉티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러듯이 여린 잎을 가지고 차를 완전 발효시켜서 만들면은 차잎 색깔 자체가 새카매요. 그런데 이 차는 그 여린 잎 중에 쌍만, 뾰족 나온 쌍만 따서 만들기 때문에 하얀 융털이만 해서 황금색 노란 그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금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금준이라는 이름이 없고 발을정자 맷산자 정산에서 나오는 적을소자 종자종자. 그래서 이 홍차 이렇게 이제 인터넷 치면은 영어로 납상소총으로 나와요. 납상소총이라는 말이 정산소종을 외국 사람들이 그 복건성 사람들이 정산소종을 이제 그건 표준말에 이제 제가 중국말 할 줄 아니까 표준말 그 정산소종이 정산샤오종이에요. 정산샤오종인데 복건성 사투리가 납상소총 그런 식으로 들렸던가 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납상소총 정산소종을 갖다가 복건성 사람들이 납상소총 하니까 그걸 영어 스펠링으로 해서 그 입력한 것이 지금 이제 홍차의 뭐라가 그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차 치면은 납상소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정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람도 많고 땅덩으로도 넓다 보니까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핸드폰 있고 그러면 그 서로 이렇게 뭐랄까 정보 교환이 빠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는데 옛날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정산소종을 만들었던 중국 복건성 맨 북쪽에 있는 호반무자 오랑캐이자 무이산이라는 중국 5대 명차 중에 하나예요. 산수 경관이 5대 명차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 그 중국 복건성 맨 북쪽에 있는 무이산인데 어느 정도 아름다웠냐면은 9개 굽이 9개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구곡이라고 하는데 그 무의구곡에 가보면 산들이 철분이 많은 산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저녁 때 뭐지 이게 그 해가 지는 걸 뭐라고 석양에 그 빛이 무의산에 비치면은 무의산 온 산들이 볼고작작하게 붉은색이 나. 그리고 그 붉은색의 그 무의산이 강에 이렇게 그 뭐라 그림자가 비치고 강은 푸른색이잖아. 그런 것들이 사람을 완전히 황홀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이제 송나라 때 그 주자학의 창시자 주희 주자라고 죠. 주자가 그 아름다운 무의산에 와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학문을 완성하면서 주자학을 무의산에서 완성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도 무의산에 가면은 주자가 옛날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당이 있어요. 그 정도로 송나라를 중국을 대표하는 대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주자가 반을 정도 되면은 얼마나 저 산이 아름답겠어. 그 아름다운 산에 해발 2000m 좌우되는 그 높은 산에 나무들이 있는 차나무가 자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복건성 하면 원래가 아열대 지방이에요. 아열대 지방에서 대만하고 그 복건성하고 광동성 이 아열대 지방은 차나무가 중엽종이야. 잎이 크기 때문에 그걸 녹차로 만들면 맛이 안 나와서 50% 반발을 시켜. 그래서 우롱차를 만드는 그 뭐랄까 지역이 복건성이에요. 근데 복건성 중에 맨 북쪽은 온대 지역인 절강성하고 교계를 이루어요. 그래서 맨 북쪽에 있는 복건성 그 무의산은 거의 온대 기운에 가까운데 거기서 온대 지방에 우리나라 한라산이라든가 뭐 백두산은 온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면은 뭐랄까 그 여름에도 굉장히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차나무들이 크지를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커. 그래서 특별히 종자 자체가 적을 소자 종자야. 소종 차나무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나무가 워낙 적어서 거기서 차입을 따서 만드는데 한두 박도 못 단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5월 중순에 우리 이제 그 졸업한 포다사들 이제 몇 분하고 무의산을 갔는데 그 차나무들이 책에 쓰인 대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큰 게 아니라 우리 배꼽만큼 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책은 옛날 그 뭐랄까 전설이라든가 그런 기록들을 보고 써놓은 것이 책이야. 근데 실적으로 많이 다르더라고. 가서 보니까 차나무들이 그 막 이제 해발 1500m 되는 그 이제 높은 산에 이제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무의산 그 고해발에 높은 산에서 자란 여린 잎을 따서 만든 홍차가 바로 이 발을정자 맷산자 정산소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산소종의 이제 전설은 옛날에 그 이제 복건성 그 북쪽 일대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정부군이 반란군을 지어보려고 이제 진군을 하는데 밤이 되니까 잘 데가 없잖아. 잘 데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잘 수 있는 건 공장이잖아. 그래서 차 공장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차 공장 주인은 낮에는 차입 따고 밭일 오고 논농사 오고
밤에 녹차를 만들려고 차잎을 갖다 푸대푸대 이렇게 그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다가 싸놨는데 병사들이 딱 보니까 땅바닥을 잡으면 이제 습기도 올라오고 딱딱하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 차 푸대 위에 올라가서 잔 거야. 이게 북신북신하니 그저 뭐랄까 저 차입이니까 그저 따뜻하더니 북신북신하니 자기 좋잖아. 그러니까 병사들이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36.5도라는 체온이 있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차를 발효를 시킨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병사들이 다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차잎이 녹차를 만들었는데 신선한 향이 아니라 어디 뭐 이상한 쾌쾌하니 발효된 그런 향이 나니까 이 주인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올 1년 굶을 거 생각하니까 그러지 큰일 났거든. 부랴부랴 막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소나무 장작을 해놨는데 소나무 장작을 옛날에는 이제 차를 덮고 비비고 이제 그런 말리고 그런 시설들이 요즘처럼 전기나 뭐지 그런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부 장작을 떼 가지고 그걸 그저 차를 덮고 비비고 말릴 때도 장작을 떼서 말려요. 근데 장작을 떼면은 연기가 나오잖아. 그 장작이 소나무 장작이라 정산 소중에서는 소나무 장작 뗄 때 나오는 연기향, 그래서 솔송자에다가 연기연, 향기향, 송연향이 있는 게 정산 소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소나무 장작을 떼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완성해 놓으니까 녹차는 차잎 자체가 새파라면서 탕색도 그저 푸른색이 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향도 막 강렬하고 탕색도 빨가적조니 빨간색이 나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왜냐면 녹차 먹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빨간 그 차를 줘봐. 야 이거 무슨 차가 이렇게 막 맛도 막 이상한 냄새. 녹차는 신선하고 맑고 담백한 게 녹차의 특징인데 이거 뭐 발효향이 홍차 향도 강렬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 이제 1년 동안 굶으려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목관 일대에서는 차가 안 팔리니까 거기에서 한 100리 떨어진 그 성촌향이라는 조금 큰 읍내에 가서 차를 파는데 그 성촌향에는 옛날부터 의국 그 바이어들이 거기서 중국의 무이산 녹차를 사다가 이제 구라파로 가져가는 그 무역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패로 만든 탕색의 빨간 홍차를 데려주니까 외국 사람들 고기 먹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은은하니 향이 있는 듯 없는 듯 신선하면서 맑고 담담한 그런 녹차만 보다가 막 향이 꽃향기도 나오고 막 탕색도 빨갛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반해버린 거야. 원더풀하면서 그 상인이 이 얘기는 값에다가 더 쳐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를 우리한테 그저 판다에 가서 값을 더 쳐줘가지고 싹 사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자식이 1년 내에 이제 굶으려면 큰일 났다고 이제 걱정하던 사람들이 아니 외국 봐야 되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싹 쓸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너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만드는 거 좀 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게 홍차였다라는 전설이에요. 이게 전설까지 한편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차 잘 봤죠?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건 적고 막 크고 적은 게 골고루 있어. 근데 중국 가서 금준 및 살라고 딱 가면은 500g 한 근에 인민폐 10,000원부터 20,000원, 30,000원 이게 전부 가짜거든.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보면은 촉이 약간 우리 뭐 저 척 우전처럼
조그마한 그 싹이 깨끗이 골라요. 그런 것들은 재배차. 재배차에 그 싹만 따서 만든 가짜 정산 오줌. 그게 중국에 진짜로 지금 팔리는데 그 한 근에 10,000원이면은 그 한국 돈으로 지금 180대인 게 18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짜예요. 근데 2만 원짜리 제가 2만 원짜리 안 사봐서 모르는데 10,000원짜리만 사가지고 실제로 동물관에 가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 1년에 차 몇 그램 정도 만든다. 왜냐면 야생 차입이라는 것은 그저 차나무가 이제 산비탈 이렇게 자라는데 어떤 건 영양분이 많으니까 좀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영양분이 없는 건 싹도 약간 오고 가늘가늘하고 야생 차입은 우리가 볼 때 정치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 근데 중국 가면 그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금준미들이 딱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정산소종의 발원지. 근데 이제 그 무이산에서 산속으로 그제 한 2시간 반을 이렇게 그제 들어가는데 그제 성촌향을 읍내를 지나니까 그제 뭐랄까 의붓 사람 일체 허용이 안 돼요. 다만 그 안에 있는 그 불악 사람이 나와서 그제 뭐랄까 데리고 들어가야 나라에서 허용을 해. 거기서부터는 국가 보호 지역이야. 그래서 일반인들 못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는 뭐 보호 지역이라도 살짝 멀리 들어가고 이제 배제 다 하는데 공산주의는 한번 안 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산림 보호라는 그런 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차입을 따서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동목관까지 1시간 반을 산길을 굽이 산길을 이렇게 해발 1500m까지 올라가는데 그 안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좋은 차가 생산되는 것은 호수의 섬이라든가 안개가 낀 산이 깊어서 첩첩산 중에 골이 깊은 산 중 항상 안개가 좌우에 낀 그런 산 중에 고급 명차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생산되는 중국 복건성, 무이산, 동묵관 일대가 세계 홍차의 발원지예요. 이 차는 동목관에 가지 않으면은 시중에는 살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차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참 그 비싼 금주미는 전부 재배차, 녹차잎에 여린잎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물 온도를 80도까지 식혀가지고 아주 이제 낮은 온도로 홍차를 데리는데, 요건 야생 차잎이라 뜨거운 물로 열탕을 해도 괜찮아요. 엄청나요. 안나? 이러다 오나? 아니 엄청난데 아까 첫 차부터. 그죠? 약간 쑥 향도 나지. 향도 나고. 근데 이게 워낙 그 유명하고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운남성 전홍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는 엄청나게 싸면서도 이 차의 맛과 향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차 하면은 막 향이 막 강렬하면서 막 피어나고 막 맛도 막 쓰고 떨고 그런 게 이제 홍차로 대부분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도 아쌈 지역의 열대 지방에서 만든 잎이 막 크고 그런 잎들을 가루를 내서 만든 홍쇠차. 그리고 이제 이런 차들은
아주 여린 잎만 따서. 그러니까 이 안에 수백 개의 싹이 들어있어요. 근데 차가 안 좋은 차는 쓰고 떨구면서 나중에 단맛으로 변하는데, 이런 차들은 워낙 여린 잎들만 따서 만들기 때문에 만약 이게 재배차 같으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내리면 쓰고 떨궈서 못 먹어요. 근데 야생 차잎이라 이런 차들은 좀 물 온도를 뜨겁게 해도 크게 쓰고 떨질 않아요. 그냥 맛이 나. 단맛이 나. 비린내, 풀비린내 나는데. 난 개우면 안 돼. 물러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발 1500m 차나무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차는 조그마한 차나무에서 한 나무에 따봐야 몇 대박 못 따는데 외국 바이어들은 많이 사가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 붙여 있던 게 정산, 가짜가 있는 게 정산소죠. 그래서 동목관 일대, 아까 얘기한 바리케이트가 영어구나. 네. 그 안에서 만든 차가 발을정자 맷산자, 오리지널 무이산 동목관 일대에서 만든 진짜고, 워낙 이게 그 뭐랄까 막 만들기만 하면 막
이 외국 바이어들이 다 사가니까. 그 외에 무이산이 아닌 그 이제 복건성 북쪽에 뭐 백차 나오는데 정화라든가 뭐 탄양이라든가 뭐 그 일대에서 여린 잎에 조그만 잎을 따서 비스덕에 장작대 가지고 소나무 연기를 씌워 가지고 그 정산소종을 비스덕에 만든 그걸 바깥 외 무이산이 아닌 바깥산에서 만든 그 이제 가짜 정산소종이다. 의산 소종이라고 또는 가짜 소종. 예, 그게 명나라 말기 때부터 있었어. 홍차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가짜가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홍차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조 홍차. 원조 홍차는 바로 정산 소종이에요. 홍차의 발원지니까 그게 원조잖아. 그런데 1875년에 동목관 일대에서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관료가 1875년에 여간신이라는 그 관료가 복건성에서 이제 정년퇴임하고 난데 자기 고향 녹차 나오는 안휘성 김은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배운 대로 정산소종 만드는 그 홍차 만드는 방법을 자기 고향에 가니까 차나무도 조그만하고 여린 녹차잎이 많잖아. 안휘성은 그 중국 녹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단지거든. 그래가지고 그 여린 녹차잎을 가지고 정산소종 만든 그게 가짜 정산소종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이제 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가지고 40년 만에 1915년 그 파나마 만국 박람회에서 김운홍차가 1등을 했어요. 그런 뒤에 세계 향이 좋은 3대 명차 거기에 김운홍차, 그 다질링 홍차, 그 스리랑카 우바 홍차 이게 세 가지가 들었는데 원조가 생각하니까 이놈들이 원조가 있는데 저들끼리 왜냐면 다질링도 1835년에 그 복건성 사람들이 아쌈 지방에다가 복건성 차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차나무 재배하는 거, 차 만드는 방법 다 전수를 해 가지고 그게 아쌈 지방에서 높은 다질링 산으로 올라가니까 차나무들이 크지를 못하고 째까를 거 아니야. 차나무가 조그마하니까 차잎도 적을 거 아니야. 그 적은 잎을 가지고 만들으니까 차가 그 다질링처럼 막 강력 아쌈처럼 막 쓰고 떨고 막 강렬한 게 아니라 은은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 다질링이 이제 세계 홍차에 이제 하나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우바는 훨씬 더 1860년이야. 그 우바 지방에 원래는 커피 주산지였어. 근데 뭐 작년인가 언제 뭐 남아메리카 어디에 뭐 커피 잎사가 죽는 병이 돌아가지고 커피가 생산량이 줄고 뭐 그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스리랑카 쪽에 커피 나무가 벌레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차나무들이 싹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커피를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차나무를 심어서 발전한 것이 스리랑카 홍차야. 그게 맨 후발 주자야. 근데 우발하는 고산지대에다가 차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다질링처럼 여린 잎을 따서 만드니까 세계 3대 홍차에 들어가는데, 아이 원조가 생각하니까 이놈들이 자기는 뭐랄까 세계 3대 홍차 해놓고 원조는 정산소종 하면 야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유 원조는 가만 놔두고 저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니까 그 기분 나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원조는 그지 뭐야 그지 뭐지 관심을 안 갖냐? 120% 전부 가짜예요. 그게 사람들이 정산소종이 원래 원조인데 발원지 차인데 비싼 돈 주고 가짜 사 먹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리 속에 정산소종은 전부 가짜 해가지고 정산소종이 사람들이 그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이 안 되겠잖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금준미 그지 뭐랄까 아까 본 것처럼 황금색 나오는 말 뭐 눈썹이야. 말 눈썹 황금색 나는 말 눈썹처럼 가는 차 해가지고 금준미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이 하도 이제 안 믿은 게 조어대 전용차. 조어대라는 우리나라 영빈관이야. 외국 그 대통령들 그 뭐랄까 잠자고 밥 먹고는 거기가 그지 조어대가 낚시하는 데거든. 이름이 조어대가 영빈관이야. 영빈관에서 외국 국빈들한테 대접하는 차 해가지고 금준미로 만드는데 그것도 다 가짜야. 이게 뭐 저요? 이도 가짜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제가 직접 동목관 가서 사온 거예요. 그 3대째 하고 있는 홍차 만드는 그 뭐랄까 공장에 가가지고 이게 중국은 가면은 각 도시마다 차 업종만 모여서 파는 도매 시장이 있어요. 그걸 차의 성 해가지고 그 자청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막 한 층에 몇백 평이야. 그게 막 그렇게 매칭 하는 그 일대가 전부 각종 차만 모든 차가 다 집계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중국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유명한 명차 살려면은 그 뭐랄까 이제 각 성을 다 돌아다니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인들이 연합을 해서 그런 공동 도매 시장을 만든 것이 이제 자청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금준미 하면은 무조건 10,000원, 20,000원짜리가 돼야 하는데 거기 가면 중국 돈 50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2,500원, 3,000원 가짜 품종이 어마어마해. 근데 차라리 한 2,000원 좌우 되는 적당한 먹을만한 가짜를 사 먹는 게 훨씬 그지 실속이 있어요. 어차피 10,000원짜리도 가짜, 20,000원짜리도 가짜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홍차는 우리가 이제 홍차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마시는 먹거리 문화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차예요. 그 차 중에 80%가 홍차예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홍차예요. 그만큼 이제 홍차가 이제 구라파 사람들이 1600년대부터 그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게 1662년에 포르투갈 공주 카사린 공주라고 있어요. 그 카사린 공주하고 옛날 뭐 우리나라도 그러고 그 왕건이가 뭐 부인이 막 열 몇 명 되잖아요. 꼭 나주까지 군대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전쟁을 안 해도 거기 딸 데려다가 왕비 삼으면 그냥 뭐 혈연 관계 되니까 자동적으로 지땅 되잖아요. 똑같아요. 영국도 막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부 뭐 요즘은 군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해적들이었어. 해적. 막 그러니까 막 범선이 크게 만들고 그 쌈자라는 그 군인들이 사면은 해적 중에 바이킹이라 해가지고 가들이 해상을 다 지었고 다니면서 세계 무역권을 가지고 다 지었고. 근데 처음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해상권을 주다가 한참 후에 이제 영국이 이제 그걸 제패를 하는데 그 전에 포르투갈 카사린 공주하고 영국의 찰스 2세하고 국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카사린 공주가 자기 궁궐에서 먹던 홍차와 홍차 도구를 영국 황실로 가지고 와서 홍차를 보급하는데 이제 책에 써 있기로는 왜냐면 그때만 해도 포르투갈이 큰 나라고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니까 공주하고 똑같이 포르투갈이고 영국을 괜히 가서 뭐 전쟁에서 속국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국혼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속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찰스 2세가 카사린 공주 왕따를 시켜. 그래가지고 카사린 공주는 자기 부인은 놔두고 백작 부인도 놀아나고 그러니까 카사린 공주가 가지고 왕따 당하고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살하는 게 아니라 홍차를 나름대로 궁궐 안에서 홍차 보급하는데 전력을 쏟아요. 그래가지고 홍차가 그 구라파의 고급 차 문화로 이렇게 고급 음료 문화로 형성을 했었던 것이 카사린 공주의 공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영국 황실에 홍차가 보급이 되면서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홍차를 팔아먹으려니까 그런 문화를 같이 전파를 해줘야 홍차가 팔리잖아. 이게 차만 팔으면 안 되니까 이 홍차를 먹을 때 필요한 이 도구들을 다 같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 황실의 엄격한 홍차 문화를 전 세계에다가 이제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양의 고급 사교 문화 중에 가장 귀족 문화가 홍차 문화예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FBOP 요게 있거든요. FBOP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뭐랄까 이제 홍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보고 사시면 크게 그 이제 그 뒤에 다 나와요. 그 크게 이렇게 뭐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F라는 것은 플라워예요. 그러니까 하얀 융털이 많다는 거예요. 꽃처럼 이렇게 생겼고, B는 브로큰, 파쇄시킨 거. 그 다음에 O는 오렌지, 그 노란색 나고, 그 다음에 P는 아까 제 우리말로 흰백자 털호자, 백호라고 하는데 복건성 발음이 백호가 백호예요. 그래서 오렌지 백호. 그러니까 요게 국제 공인된 홍차의 그 뭐랄까 표시예요. 그래서 이 바로 밑에 등급은 앞에 플라워레 그 이제 융털을 많이 없는 그 이제 융털이 많이 있는 플라워레는 빠지고 BOP 브로큰 오렌지 페코 그게 이제 2등급이고. 근데 요게 이제 스리랑카 공항에서 사온 건데 요거 보고 샀는데 엉터리요. 이게 세상에 이게 이제 진짜 좋은 차를 사려면 그 높은 우박까지 가서 사와야 안 속아. 이 시중에 돌아다닌 것들이 그래서 저희 한참 기대를 걸고 했는데 너무 엉터리야. 홍세차 중에는 가장 좋은 등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답법 할 때 공부답법의 공부는 뭐냐?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공부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온갖 정신을 다 쏟아서 정성껏 하는 일, 그 자체를 중국 말뜻의 공부라고 해요.
근데 홍차도 차를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뭘 배우듯이 정성스럽게 만든 홍차다 해서 공부 홍차예요. 조그만 거 있는 거. 에서도 이제 고급 홍차 문화는 저는 도자기에다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대중화되면서 홍차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탕색이에요. 호박색처럼 빨간 그 탕색을 보려니 저거 도자기는 탕색을 못 보잖아. 그래서 구라파 사람들이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것을 펴놓고 그 탕색도 보기 좋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모방해서 만들고. 근데 이런 유리 제품들이 이제 홍차는 특별히 탕색을 보기 위해서 이 유리잔에다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도자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해먹으면 더 좋은데 그 이제 대중적으로 차가 보급이 되려면은 어렵고 힘들면은 보급이 안 돼요. 누구나 손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이게 보급이 돼요. 그래서 구라파 사람들이 별별 유리 모양으로 다양하게 제품을 많이 내요.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구라파에서 처음 만드는 것들인데 지금은 전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요. 저도 한 20년 전에 중국 물건들이 너무 엉터리였어. 이 유리가 강화 유리를 안 쓰고 뜨거운 물 부으면 깨지는 유리.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깨졌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일본 제품, 뭐 대만 제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좋은 제품들은 전부 중국에다 OEM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메이드 인 재팬 전부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일본처럼 인건비 비싸고 그 물가가 비싼 데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 하나 엄청나게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중국에다 OEM을 줘서 그 대신 이 유리 재질을 강화 유리해서 최고급을 해주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것들 전부 지금은 이제 중국 제품들이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골로들도 많이 만들었고 대만에 그 유명한 이 왜냐면 이 골로가 처음에는 80년대는 전부 그 뭐랄까 주방에 가서 가스불로 이렇게 주전자 물 끓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차 데려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편해지려고 하니까 이 그 차 이렇게 착상을 만들어서 책상에다가 우리 그 니크롬 들어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전자 올려.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뭐 그 니크롬 선도 아주 고급 니크롬이 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그 손에 따라서 편하게 되는다 해가지고 수소포라 해가지고 저거 뒤에 저런 거 있지. 저거 이제 전기로 만든 거. 저런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 만들어지면서 대만 사람들이 왜냐면 그 주방에 가서 물 끓여가지고 한 10분 있으면 물이 식는다고 또 가서 또 끓여야 돼. 갔다가 한 10분 있으면 또 가서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차들을 안 먹어. 근데 저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여기다가 막 크지머니 우리 니크롬서 만들어서 동그란 전열기 있잖아. 그런 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끓여 먹었어.
근데 주방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고 그제 뭐랄까 이제 뭐저 품격 있게 차를 먹을 것이냐 해서 나온 것이 저런 것들이야. 저런 것도 나오다가 최근에 뭐 할로겐 뭐 그런 것들을 쓰고 최근에는 뭐 테팔 막 물 넣으면 부르르 그냥 아주 1분도 안 되고 끓여지는 거야. 그게 나오면서 정말 차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진 거야. 근데 원래 차는 이 뭐랄까 그 숯불에다가 그 서서히 끓여서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은데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먹으려면 차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제 테팔 같은 게 그냥 물 넣자마자 그냥 부르르 끓여가지고 후닥닥 먹어야 이게 이제 차 맛이지. 그래갖고 은은한 물로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소나무 그 뭐랄까 바람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세월을 어떻게 이제 차를 먹어. 그래서 지금은 차 먹기가 굉장히 편해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 잔만 더 먹고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전홍에 대해서 이게 삼수변의 참진자 전이라는 말이야. 물 이름 전 해서 강 이름이나 지명에 쓰는 게 이 전자야. 근데 옛날 한나라 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2200년 전에는 운남성을 운남이라고 않고 전이라고 했어. 그래서 한무제가 운남성을 이제 그 옛날에는 운남성을 이제 남쪽에 있는 오랑캐 해서 남만이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해서 동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 중국 그 변경 지방을 다 오랑캐라고 했어. 그래서 남만 지방에 일부러 군사 데리고 와서 그 제갈구멍이처럼 막 그 눈병 알아가면서 그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봉건주의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왕의 호칭을 주고 그 이제 뭐랄까 세금만 내면 돼. 공납만 하면 돼. 특산물을 매년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전왕의 도장, 그래가지고 국쇠를 만들어서 전왕지인, 그래가지고 국쇠를 만들어서 이 운남성 왕한테, 성이 강씨 있죠, 성이 강이라는 그 왕한테 국세를 내리면서 이제 뭐라고 통치를 하는데, 그때 이름이 운남성을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무슨 토산품, 유명한 물건, 그런 물건들은 옛날 이름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홍차도 운남 홍차도 많이 있어요. 운남 홍차도 있는데 특히 외국한테 그 뭐랄까 선전할 때는 옛날 한나라 때 이름인 전홍해서 수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남성 홍차를 특별히 전홍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전홍이라는 것은, 운남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보이차가 가장 유명한 데가 운남성이에요. 그런데 홍차는 1937년에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차 문화가 쇠퇴일로에 있고 또 차 생산량이 급감해서 그 외화벌이도 안 되고, 그래서 중앙 북경에다가 중국
다협 공사를 세워요. 그래서 차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그러면서 각 성에 중국 다협공사 운남성 분공사 나눌 분자 나눌 분자는 지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운남성 분공사를 1938년에 세워요. 그런 뒤에 공장을 세우고 첫 번째로 실험 제품으로 나온 것이 홍차하고 지금 그 300g 조금 되는 홍인이라는 보이차 하나가 1억이 넘는 홍인이 그때 나온 거예요. 1941년에 실험 제품으로 세상에 사람들한테 내놓기 때문에 참 말 그대로 온갖 정성을 내서 최고급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차 중에 홍인도 지금 가장 좋은 보이차고 이 전홍이 그때 실험 제품으로 만들어서 홍콩에 있는 부화공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국의 국제 경매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영국 홍차 경매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린 게 바로 이 시제품 전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홍은 처음 만들자마자 처음부터 세계 명차 반열에 들어갔어요. 아까 김은홍 차는 그 여간시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40년간 공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제 파나마 만국 박람회에서 1등 하면서 김은홍 차 유명했는데 전홍은 1941년에 시제품으로 만든 게 영국 홍차 경매 시장에서 최고의 그 뭐랄까 가격으로 팔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홍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운남성이라는 데가 우리가 이제 그 보이차가 왜 그 다른 성에 있는 차보다 더 좋으냐? 바로 운남성이 제가 우리 남북한 합친 5배가 넘는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이 운남성이에요. 그 광활한 지역에 차나무가 다 있는데 특별히 옛날부터 좋은 보이차가 나온 것은 운남성 맨 밑에 우리 보이차 시간 배웠지? 그 무슨 주? 잊어버렸지? 서쌍판납주. 이제 포다반쯤 가면은 저절로 다 외하죠. 맨 밑에가 그 월남하고 그 라오스하고 버마하고 접경지역. 그쪽이 서쌍판납주인데 그 일대가 북이 23도 27분. 근데 그 식물학자들이 북이 23도 30분. 그걸 북회귀선이라고 해요. 그제 여름에 그제 적도에서 해가 이렇게 가다가 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북이 23도 30분 딱 와가지고 다시 또 적도로 돌아가. 그래서 회귀한다. 돌아볼 회, 돌아갈 귀. 그래서 북쪽에 있는 회귀하는 선이라 있어. 이 북회귀선 일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생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넓은 운남성 중에도 서쌍판납주에 있는 이 차나무들이 우생종이에요. 그래서 이 홍차도 대부분이 이 서쌍판납주에 아주 좋은 차입으로 가지고 만든 홍차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전홍이에요. 근데 이 운남성은 열대와 아열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차잎들이 어느 것은 20cm, 30cm처럼 막 큰 잎 있는 거 하면은 뾰족 나온 잎사구들은 통통하면서 크면서 하얀 융털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따서 차야를 만들면은 세상에 가장 좋은 그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지보면은 영국 여왕이 너무 아름다웠고 보기 좋아서 먹기 아까워가지고 유리병에 넣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감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홍이. 이게 전홍을 만들자마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가 된 것이 바로 전홍이에요. 한 잔 먹고 전홍을 실습하는데 사실 이제 품질면으로 보면은 전홍이 굉장히 비싼 고가가 돼야 맞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 정산, 소종, 뭐 김운홍차 너무 세계적인 명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가격이 높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차는 이런 차들 훨씬 좋아요. 전홍이. 네,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은, 네, 시음을 해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좋은 차가 그 운남성 전홍이에요. 이게 이 옆절을 보시면은 이 통통하면서 뾰족나고 쌍맛 그런 차들만 따서 만들었으니 이 대단히 그것도 야생 차잎을 따서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그 고급 차예요. 만약에 이제 전홍도 야생 차잎만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운남성 야생 홍차라는 것은 이렇게 커요. 이런 나무에 가서 사람이 올라가서 싹만 따온다 해봐. 그 인건비가 얼마야?